2023 야구의 참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테랑 투수가 사는 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랑 어떻게 보면은 윤희상 위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나오기 전까지요. 예. 오늘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세요? 아, 투수에 대해서 제가 한 수 배우려고. 윤희상 형께 저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저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들 한 수 배우겠구나. 그러면 궁금한 점도 많이 질문해 아니 주세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상 위원이 2004년에 데뷔를 했죠. 네, 데뷔를 해서 맞습니다. 13시즌, 13시즌을 네. 그 정도 베테랑 투수로서까지 역할을 하신 거죠. 군 제대까지 긴 오랜 시간을 2군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8년 차 때부터 1군에서 시합을 뛰면서 아마 한 10시즌 넘게 좀 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베테랑 투수가 사는 법을 했을 때 저는 일단 구속은 정말 무조건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S급 선수들이 전력으로 던지는 투구수가 한 49 정도 돼요. 전력으로도 한 네. 경기에서 100구를 기준으로 선발 했을 때 투수로 네. 봤을 때 49 정도를 내가 전력으로 던진다 하면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스태미나가 있는 선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근데 뭐 대략 한 30구 내외면 그러니까 느낌상 나는 80%를 던지는데 뭐 스피드가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먹고 이번에 전력 투구 아닌 이상은 거의 한 80~90%로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선수들은 분명히 자기가 이 정도 느낌이면은 스피드가 뭐 예를 들어 145 정도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갭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자, 이 느낌이면 자 146인데 봤는데 142예요. 그러면 이 4kg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느낌이 그 있어요.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전력투가 40개여야 되는데 전력투가 50개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또 회복이 안 돼요. 5일 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뭐 화요일 날 던지면 4일 쉬고 5일 일요일 날 던지기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피드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던지는 구속이 뭐 145에서 148이 나와야 스플리터가 속는데 이거 이 정도 던졌는데 141, 2가 나오니까 스플리터를 안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제가 본 김강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확실히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얘기의 시작점은 바로 인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 5월 9일이었었죠. 야구 팬들을 아주 설레게 하는 매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두 에이스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매치업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예, 2015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맞대결인데요. 네. 양현종 투수가 8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로 승리 투수가 됐고요. 2020년 10월 이후 933일 만에 8이닝 이상 투구 기록이고 977일 만에 두 자릿수 삼진을 잡았고 김광현 선수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6이닝 3실점, 그렇죠. 8삼진 6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저희도 또 해설되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장승호 의원이 네네. 개막전에 좀 이 매치가 성사가 되면 아, 얼마나 맞아요. 좋을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5월달에 이제 성사가 됐는데 아마 나이도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냥 진짜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경쟁을 하고 올라갔을까. 그렇죠. 이기고 싶죠. 예,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뭐 승리는 뭐 양현종 선수가 했지만 김강현 선수가 그 다음에도 또 좋은 투구를 또 했기 때문에 또 팬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죠? 또 김광현 선수랑 친분도 있고 또 같은 투수였기 때문에 네. 또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 네.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젊었을 때 봤었던 그런 타자를 압도하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수이다 보니까 그 압도하는 이 투수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두 투수가
이런 스피드나 구속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느낌이 아닌 완급 조절과 타자와 타이밍, 싸움을 하면서 경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멋있게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세월이 안타깝다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세월이 가는 걸 느꼈군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투수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겉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음을 읽는 거죠. 네. 아까 그 구속 떨어진 거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네, 네. 근데 그 구속과 관련해서 얘기가 됐던 것 중에 아주 좀 흥미로웠던 것이 그 양현종 선수가 던진 직구 체인지업? 네. 120km대 공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직체라고 직체, 뭐 직체 얘기를 많이 해요. 직체를 막. 그러니까 이제 시합 때 어떤 느낌으로 던져지냐면 자 포수가 사인을 냈을 때 자 패스트볼 사인을 내고 다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원래 나의 전력으로 던지는 스피드로 공을 던지면 순간적으로 타자한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느낌이 네, 드는군요.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한수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와. 그거는 포수도 뭐 사인이라고 직체를 던져라라는 사인은 없어요. 그건 패스트볼 사인을 내고 투수가 던졌는데 직구가 천천히 오네 이렇게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그리고 타자와의 상대 타자와의 싸움에서도 정말 이 타자와 많은 승부를 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순간적으로 키킹 들고 스트라이드 나갈 때 순간적으로 아니야 이 타이밍은 아니야 그렇게 싹 놓는 이런 감각적으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모습 보고 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성기 때 기록과 올 시즌 던지는 모습, 던지는 기록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베테랑 투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약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양현종 선수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다승 공동 1위, 그 당시 20승을 했던 시즌이 되겠습니다. 20승을 했고 평균 자책점은 3.44 기록을 했고 19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던 바로 2017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시즌의 기록을 올 시즌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한번 보시죠. 포심 평균 구속이 그 당시에 144.1km였습니다. 올 시즌은 141km대로 확실히 줄었고 릴리스 포인트는 오히려 약간 좀 더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구속도 떨어지고 RPM, 회전수도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라이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이닝당 삼진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구속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진율은 그때보다 더 양현종 선수는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자 릴리스 포인트의 높이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익스텐션 거리가 좀 짧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익스텐션은 짧아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스트라이크 보폭도 보폭이 짧아지는 건가요?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만큼 릴리스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양현종의 이 패스트볼은 사실 구속보다는 이 회전축과 RPM의 힘이 좋은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런 유형의 투수기 찍히는 때문에. 구속보다는. 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 공을 던졌을 때 이런 회전축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전축은 아직도 반듯하게 정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스피드가 2, 3km 차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포심의 구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구종 간의 어떤 비율의 변화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대 포심을 60%, 올 시즌은 50% 조금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20%, 그리고 올 시즌 체인지업 역시 20%가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더의 비율이 확실히 17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는 슬라이더의 느낌이 좀 완성형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보다는 체인지업이 완성형의 구종 같았고 슬라이더는 뭐 유인구로 많이 쓰거나 타자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성 슬라이더였는데 올 시즌을 보면 뭐 백도어 슬라이더도 활용을 하고 낮은 쪽 그리고 정말 이 S존 코스에 던지는 슬라이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양현종 선수가 이 경험이 쌓인 느낌에 그리고 슬라이더를 커맨드할 수 있는 능력이 복합적으로 좋게 작용을 해서 성적이 좋지 않나? 슬라이더를 좌타자에게 얼마큼 던지고 체인지업을 우타자에게 얼마큼 던지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17년도와 지금 어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어떤 활용도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우타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양현종 선수는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 계통이 많았다면 지금 일반적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패스트볼, 바깥쪽에서 슬라이더, 백도어 네, 슬라이더. 백도어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안쪽으로 휘어지게 슬라이더 이런 쪽에서 이 피치 시퀀스가 확실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시야를 흐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직구는 이 빠른 계통은 멈춰이고 뭐 이쪽에 홈플레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인지업밖에 안 오니까 어허. 또 자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종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백도어 슬라이더도 들어오고 또 그 주무기인 슬라이더가 또 몸쪽에서 떨어지는 데 그러니까 헛스윙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야가 흐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김광현 선수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기록은 역시 팀이 우승으로 이끌었던 18년도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포심 평균 구속이 147.6이었습니다. 5kg가 올 시즌 많이 그러네요. 5kg면 네.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릴리스 포인트도 역시 2cm가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RPM이 30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광현도 역시 포심의 구속이 줄긴 줄었네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김광현 선수가 이제 컴백을 하면서 네네. SS가 이제 우승까지도 했고 사실은 우승하는 데서는 절대적인 에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정말로 뭐 초반서부터 끝까지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는데 그렇죠. 저는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속이 아니 실력이 실력이 그 전에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메이저에 갔다 오기 전에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냥 강함. 야 빠르다, 슬라이더 좋다, 정말 예리하다 뭐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벤치에서 앉아서 네.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하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느낀 부분은 마운드에 올라가서 야 이제 갖고 노네 타자를. 타자의 성향, 타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힘만 가지고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타자에 따라서 힘 조절도 하고 강약 조절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타자 잡는 모습이 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는 아까도 인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이 부분에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자기가 준비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김강현이가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탑 클래스다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릴리스 포인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양현종 선수보다 김광현 선수 릴리스 포인트가 더 높아졌네요. 네. 또 그만큼 익스텐션이 짧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수들을 봤을 때 이 노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힘 같은 거는 그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지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유연성이에요. 가동성.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랑도 연관이 있는 거고 회전할 때 이제 흉추가 열리고 닫히는 이런 가동성에서도 자연스럽게 좁아지니까 그런 쪽에서 구속 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김광현 선수는 강강강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공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선수예요. 자신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화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강강강으로 자신 있게 잘 해왔던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걸 쳐? 그럼 더 쳐봐. 이런 기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스마트하게 바꾼 모습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메이저리그의 도움도 있다고 봐요. 가서 큰 무대 가서 네. 보니까 큰 무대에 가서 봤을 때 자기가 무조건 강강으로는 쉽진 않구나. 그래서 거기서 약도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런 쪽을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작년 시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포텐이 터진 느낌이었어요. 와, 김광현이 슬라이더를 갖고 노는 투수인데 갑자기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그러네요. 타자랑 또 수싸움을 하고 네. 정말 야구 게임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보고 그리고 이 걱정했던 이런 높아심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한 네. 김광현 선수의 올 시즌 그 18년도와 올 시즌 비교해 보면은 구종 간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체인지업이 추가가 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포심이 44%인데 올 시즌은 20%, 30% 언더로 떨어졌고 슬라이더도 역시 40%에서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커브는 오히려 늘어났고 체인지업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광현 선수가 뭔가 크게 느끼고 큰 변화를 가져온 거라고 사실은 봐야겠죠. 사실은 이 메이저리그 도전하기 전에
저한테도 와서 저도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배우고 싶어서 많이 물어봤었고 광현이도 스플리터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스플리터가 맞진 않았어요. 김광현 그래서, 선수에게는. 네, 그래서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박기수 선수의 투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연습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약간 내추럴 커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던질 때. 근데 그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은 메이저리그 가서 그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구종이 돼버린 거예요. 아, 사람은 여기서 살기 위해서. 네, 정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구종이 됐고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정말 어렸을 때 릴리스 포인트의 이 각도보다는 그렇죠. 이게 점점 내려와져서 나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역회전을 줄 수 있는 팔 각도까지 내려왔고 그거를 정말 스마트하게 캐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김광현 선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때 이 피치 시퀀스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김광현스럽지 않은 네, 그런 조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김광현스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18년도에 김광현 선수는 우타자한테도 슬라이더를 40%를 던졌습니다. 근데 올 시즌 우타자한테는 15%, 16%대로 줄였고 그 대신 거기에 체인지업이 추가가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타자에게는 이제 체인지업을. 이게 그 우타자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 김광현 정도의 투수가 나오면 무조건 직구 타이밍으로 맞아요. 직구 타이밍 나왔다가 어떤 변화구에 따라서 따라 나가는데 근데 이런 실투가 왔을 때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 슬라이더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뜻하지 않은 홈런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피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 그러니까 이 두 투수 사실은 뭐 너무 수준이 높은 선수의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베테랑 투수와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세 분이 보시기에 양현종 선수가 선택한 방법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선택한 방법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베테랑이 돼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 어떤 두 선수의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서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정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 인정이 안 되면 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가 뭐 투수 입장을 떠나서 타자 입장도 내가 그 전에는 이 타이밍에 내가 출발을 하면 정타가 나왔어요. 타자 타자 입장에서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늦거든요. 이 맥히거든요. 네. 이거는 뭐야? 스피드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고집을 하고 왜 안 되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뭐 헤어나올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반면 지금 김광현이나 양윤정 같은 어떤 대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변화를 줬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선수? 양윤정 선수는 제가 선수 생활을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마운드 아니 마운드 바깥에서의 그런 자기의 컨디션 관리부터 운동하는 이런 루틴 같은 걸 보면 진짜 똑똑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느낌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좋게 보여졌고요.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는 사실은 러닝 비율이 굉장히 많고 많이 뛰어요. 네. 오. 러닝 비율이 많고 웨이트 비율이 적어요. 네, 그래요? 그런 유형의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 나이에 맞춰서 이제 제가 가면 매일 트레이너랑 싸우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야구장 안에서도 정말 스마트하게 변하지만 야구장 밖에서 때도 자기 몸에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쪽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 보면서 근데 저는 두 투수 다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때문에 그 기아 쪽에 좀 연락을 좀 해봤어요. 기아 쪽에? 네, 기아 쪽에 네. 과연 양현종이 지금까지도 네네. 어떻게 이렇게 대투수가 돼 있나. 트레이닝 파트. 트레이닝 파트. 네, 트레이닝 파트에 대해서 좀 뭐 연락을 좀 해봤는데 계단 뛰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보통 보면 투수 선발 투수 해보셨지만 선발 타면 뭐 그 다음 날 이틀 첫째 날, 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네, 루틴이 정해져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네. 양현종은 시간만 나면 계단을 뛰어오르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하체의 어떤 그런 근력이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러니까 스태미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체 근력, 코어 쪽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한다. 또는 본인이 좀 밸런스가 좀 안 좋다 이런 경기가 있었다면요. 그 이제 일반 그 이제 다 후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럼 후배들 다 후배죠. 네, 후배들이 많은. 그래서 그 기아 쪽에 이제 더 그 라카룸하고 네. 그 귀가하는 그 길하고 경로를 좀 지나쳐야 된대요. 훈련하는 장소가. 그래서 이제 뭐 고참이 돼가지고 좀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먼저 가서 막 하는 모습이 또 자존심도 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퇴근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양현종 선수가? 예,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자기가 좀 안 됐을 때 아예 안 됐어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귀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선수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혼자 내려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대투수도? 예, 그 대투수도 그 네트스로를 계속하면서 자기 감각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섀도우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현종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글 쓰는 입장으로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표현 진부하지만 야구 선수로는 환갑인 몇 살의 나이에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맞아요. 많이 그런 쓰죠, 거를 그런 좀 거.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뭐 구속은 떨어졌지만 다른 지혜가 분명히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양현종 선수 그리고 김광현 선수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명의 베테랑 선수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두 투수보다 6살이 더 많은 베테랑 진짜 베테랑 투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나이에서도 이제 끝판왕이 되고 있는 오승환 선수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오승환 선수는 40대입니다. 네. 40대고 변화가 사실은 앞선 두 선수보다 더 크게 사실은 느껴지는 선수가 오승환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승환 선수는 미국 진출했을 때 기록 그리고 국내 복귀했을 때 기록 그리고 현재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오승환의 변화의 선택은 어땠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오승환이 미국 진출 첫 해에 포심의 평균 구속은 156박을 했었습니다. 국내 복귀했을 때 초기에는 140대 중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140대 초반으로 포심의 구속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비율도 확실히 61%에서 50%, 47%로 포심의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슬라이더는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포크볼, 이 스플리터를 좀 많이 섞어 던지기 시작을 한 오승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승환 하면은 오승환을 상징했던 돌직구. 돌직구죠. 돌직구잖아요. 오승환은 무조건 돌직구인데 돌직구의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돌직구 선수에서 변화구 위주로 바뀐 것에 대한 선택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슬프시겠죠. 사실은 오승환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편하게 승환이 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많은 걸 보면서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불펜으로 전향했던 한 시즌은 이 불펜 투수의 루틴이 너무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승환이 형한테 연락을 해서 형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이런 이동 경로나 이동일이나 아니면 쉬는 텀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 루틴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걸 따라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딴 세계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5월 16일 전처럼 뭐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뭐 이런 걸 던졌으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서는 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선수를 상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공이기 때문에 저였으면은 이거는 거의 선수 생활은 이런 느낌인데 뭔가 저는 승환이 형이면은 뭔가 여기서 또 새로운 승환이 형만의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존중하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발 던졌을 때도 야, 저 선발 던지면서 저런 느낌으로는
뭔가 이렇게 압도하는 투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저 안에서 분명히 저 경험이 승환이 형의 새로운 그런 걸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말씀대로 뭐 오승환 하면 제 머릿속에도 아직도 돌직구예요. 돌직구죠. 예. 아직도 다른 돌직구죠. 구종은 없어요. 오승환은 마운드에 올라가면 초구에 변하고 던지는 모습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멀티 이닝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승환의 경기력을 시즌 끝까지 만약에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선다면 그러니까 오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오승환이 뭐 마무리하다가 중간도 갔다가 선발도 갔다가 좀 다시 마무리 갔다 네. 좀 이러잖아요. 네. 그만큼 팀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승환이 마무리를 맡기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섰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오승환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마운드에 올렸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오승환 선수는 오승환 선수답게 또 뭐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길을 찾을 것이다. 네.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단 선발 투수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승환이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오승환 다시 선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그 세 명의 선수를 이제 대표적인 세 명의 베테랑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노경훈 선수도 있고 김상수 선수도 있고 윤희상 위원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선발하다가 사실 베테랑 투수가 되면은 불펜으로 전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택도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수가 투수가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투수 문제일 텐데 뭐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보통 30개를 안 넘기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투구수는 줄어들지만 회복은 또 매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늦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선발 투수는 이 5일 안에 회복을 못하면 데미지가 계속 쌓여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불펜 투수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쌓여도 투구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갭차가 좀 줄어요. 선발 투수보다. 네. 공개수가 아무래도 네. 선발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또 2일, 3일 쉴 때도 있고 월요일 맞춰서 쉬는 네, 때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네. 불펜 투수는 어느 정도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불펜 투수로서도 가능하다. 회복 네. 속도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개수에 따라서 가능하다. 근데 올 시즌 그 하나 이글스에 그 젊은 투수들 많잖아요. 문동주 선수도 있고 김서현 선수 있는데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우람 선수 얘기를 합니다. 특히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우람 선수 투구 폼 비슷하게 던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 투수가 팀에 있으면서 젊은 투수에게 주는 영향력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스트레치 할 때 약간 구부러지긴 했어요. 분명히 베테랑 투수가 젊은 투수에게 주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느낌은 있었는데 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정우람 선수가 하나에 들어갔을 때 이 팀 분위기가 어린 선수들의 이런 게 운동하는 느낌 분위기가 조금은 SK랑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적하고 나서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이태양 선수도 그런 느낌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 네. 여기 뭐야 두 선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분위기는 예전의 느낌의 하나 분위기는 아니에요. 선수들이 자기 걸 찾아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루틴을 만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현재.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어리고 젊은 뭐 문동주 선수나 김서현 선수들, 뭐 한승재 선수, 그러니까 다 이 베테랑 선수의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서현 선수,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와 박상원 선수는 이 정우람 선수의 이 투구 폼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우람 선수가 조금은 조언하는 듯한 느낌? 으로 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김서현 선수는 정우람 선수가 정말 신기하고 특이한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조언해 준 게 아니었었어요? 먼저 와서 아. 선배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뒤에 가면 팔이 커져서 많이 돌아 나오니까 이런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냐고 자기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신인 선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야. 이거는 정우람 선수가 김서현은 쟤는 좀
진짜 신기하고 특이해. 아 그렇게 네. 정은엄 다른 선수가? 세계에서 네. 온 신기하고 특이해. 근데 오. 어린 선수가 그런 걸 캐치를 해서 뭔가 선배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또 바로 시합 때 바로 하는 거 보고 그것도 경기 때. 쟤는 뭐 진짜 특이하게 난 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특히 베테랑 선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가현 선수를 기준으로 이제 란더스에 있으면 이 김가현 선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김가현 선수가 잘했을 때는 아 선배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고 이런 거는 내가 벤치마킹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김가현 선수가 못했어요. 그러면 후배 입장에서 아 김가현 선배도 못하는데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위안이 네. 되는군요. 선배님도 저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더가웃이나 팀 이 케미 안에서 정말 좋은 베테랑 선수는 팀 분위기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양현종 선수가 아까 저희가 그 김광현 선수 매치업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맞대결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와는 라이벌이 아닌 이제는 야구를 함께 오래 한 동반자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러네요.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날의 그 매치업을 아주 완성시켰던 마지막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팬들도 이 선수들의 인생에서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울게 해준 어떤 동반자로 팬들 역시도 두 선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는데 그 베테랑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이 두 분도 사실은 베테랑 시절을 다 겪었고 지금 베테랑 기자입니다. 예. 지금 젊은 투수들 또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인정하라 그런 얘기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베테랑 가기 전에 아니 칼을 감독님은 벗었어요. 은퇴를 너무 일찍 하셨어요. 네, 저는 일찍 하셨죠.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유니폼을 벗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진짜로 한 40에 가까운 정말 38에서 40 이 정도가 정말 베테랑 선수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분명히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화를 아까도 선택해야 된다. 분명히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옛날 너무 추억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추억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또 살아남기 위하고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어떤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윤희상 위원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앞선 세 투수가 너무 대투수라서 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어렸을 때 좀 마음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많이 도전을 해보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러면- 경험들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정말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베테랑 투수가 사는 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베테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투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지현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한 기자와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